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아주 깊고 험한 산자락 아래에 자리 잡은 작고 조용한 동네가 하나 있었단다. 겨울이 오면 눈이 어찌나 많이 내리는지 어른들의 허리까지 푹푹 빠질 정도로 눈보라가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섭게 몰아치는 무서운 곳이었지. 그 춥고 외진 마을의 가장 끝자락. 차가운 산바람이 가장 먼저 들이치는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초가집에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살아가는 가난한 소년이 하나 있었어. 소년은 비록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이라고는 비가 새는 낡은 집 한 채와 툇만한 밭훻기가 전부였지만 동네 어르신들을 마주칠 때마다 허리를 깊이 숙여 공손하게 인사할 줄 아는 아주 심성이 곱고 맑은 아이였단다. 소년의 하루는 언제나 마을 사람들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어두운 새벽부터 시작되었단다. 지붕 위에 두껍게 쌓인 눈을 치우고 꽁꽁 얼어붙은 우물물을 길어와 가마솥에 채워 넣는 일만으로도 어린 소년의 작은 두 손은 금세 붉게 얼어 터지기 일쑤였지. 그래도 소년은 불평 한마디 없이 마당을 쓸고 이웃집의 잔심부름을 도우며 하루하루 겨우 끼니를 이어가는 고단하고 외로운 삶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어. 소년의 마음속 가장 큰 소원은 그저 이번 겨울 동안 낡은 지붕이 무너지지 않고 굶주리지 않으며 무사히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것뿐이었단다. 가난한 고아 소년에게 겨울은 늘 두렵고 춥기만 한 길고 긴 시련의 계절이었으니까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르신들조차 평생 처음 본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로 무섭고 거센 눈보라가 온 산과 마을을 무자비하게 집어삼킬 듯이 덮쳐왔단다. 하늘이 뚫린 것처럼 쏟아지는 하얀 눈은 순식간에 길을 지워버렸고 매서운 바람은 마치 성난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윙윙거리며 낡은 초가집의 문풍지를 사정없이 흔들어댔지. 소녀는 방 안의 차가운 냉기를 조금이라도 쫓아내기 위해 냇감을 구하러 깊은 산속으로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어. 눈보라가 너무 심해서 한 치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감이 없으면 그날 밤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생각에 소녀는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꿋꿋하게 산길을 헤치고 나아갔단다. 산속의 상황은 마을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위험해서 나뭇가지마다 두껍게 얼어붙은 눈덩이들이 무거운 소리를 내며 툭툭 떨어지고 있었지. 소녀는 눈더미 속에 파묻힌 마른 나뭇가지들을 간신히 주워 모아 지게에 싣고는 서둘러 산을 내려오려 했어. 그런데 바로 그때 거센 바람소리 사이로 아주 작고 가래픈 신음소리가 소년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단다. 처음에는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를 빠져나가며 내는 소리인 줄 알았지만 걸음을 옮길수록 그 앓는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하게 소년의 발목을 붙잡았지. 소년이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며 이 추운 날 대체 누가 길을 잃은 걸까? 혹시 동네 꼬마가 쓰러져 있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눈 덮인 숲을 쪽으로 다가갔어. 숲을 밑으로 조심스레 다가간 소녀는 눈더미 속에 파묻혀 덜덜 떨고 있는 작은 생명체를 발견하고는 그만 깜짝 놀라 뒤로 주춤 물러서고 말았단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핏덩이 같은 아주 어린 호랑이 새끼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던 거야. 어린 호랑이는 뒷다리에 큰 상처를 입고 붉은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날씨가 워낙 춥다 보니 흘러나온 피조차 이미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지. 어미를 잃어버린 것인지 혼자 눈밭을 헤매다 다친 녀석은 이제 울음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할 만큼 기운이 쏙 빠져서 금방이라도 숨이 참을 듯 가쁘게 헐떡이고 있었단다. 산속에서 호랑이를 마주치면 무조건 도망쳐야 한다는 것은 어린 소년도 동네 어르신들에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지. 하지만 눈앞에 쓰러져 있는 이 어린 생명은 당장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없으면
이 잔인한 눈보라 속에서 꽁꽁 얼어 죽고 말 것이 너무나 분명했어. 소녀는 두려움보다 가여운 마음이 먼저 앞서서 쭈그리고 앉아 어린 호랑이의 차가운 몸을 살며시 쓰다듬으며 오죽 춥고 아팠으면 길도 없는 이곳까지 밀려왔을까. 불쌍한 것 하고 조용히 중얼거렸단다. 가난하고 외로운 고아로 살아오며 굶주림과 추위가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뼈저리게 알고 있던 소녀는 도저히 그 어린 녀석을 차가운 눈밭에 홀로 내버려 두고 돌아설 수가 없었어. 소녀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낡고 얇은 속옷을 벗어 조심스럽게 어린 호랑이의 몸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단다. 겉옷을 벗자마자 살을 내는 듯한 무서운 칼바람이 소년의 맨살을 파고들며 온몸을 오들오들 떨게 만들었지만 소녀는 호랑이를 품에 안고 행걸음으로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지. 지게에 실어둔 귀한 캄감조차 챙길 여유가 없어서 눈밭에 그대로 내버려둔 채 오직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의 심장 박동이 멈추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집을 향해 달렸어. 꽁꽁 얼어붙은 눈길에 몇 번이나 미끄러져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났지만 소녀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호랑이 새끼를 업고 거센 눈보라를 뚫고 나아갔단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두 다리의 감각이 마비되어 갈 때쯤 마침내 눈보라 너머로 소년의 낡고 조그만 초가집이 희미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단다. 소녀는 삐걱거리는 살인문을 어깨로 거칠게 밀치고 들어가 곧장 차가운 부엌으로 뛰어들어간 뒤 서둘러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았어. 탁감을 제대로 구해오지 못해 마당 구석에 남아있던 마른 솔가지 몇 개를 긁어 모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부싯돌을 쳐서 불을 지피기 시작했지. 다행히 메마른 솔가지에 불이 붙으며 타닥타닥 소리와 함께 작은 불길이 솟아올랐고 소녀는 매운 연기의 기침을 콜록거리면서도 얼른 방 안으로 들어가 아랫목에 자리를 마련했단다. 방바닥에서 그나마 열기가 가장 먼저 닿는 따뜻한 아랫목에 자신이 덮고 자던 얇은 이불을 여러 겹으로 접어 폭신하게 깔아주었어. 그리고 품에 안고 있던 어린 호랑이를 조심스럽게 그 위에 눕히고는 꽁꽁 언 손으로 다친 다리의 상태를 아주 천천히 살피기 시작했단다. 상처는 생각보다 깊어서 뼈가 보일 정도였고 호랑이는 아픔 때문에 무의식 중에도 몸을 잘게 떨며 애처롭게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지. 소녀는 얼른 부엌으로 나가 무쇠 가마솥에서 따뜻하게 데워진 물을 바가지에 떠와서 수건을 적신 뒤 호랑이의 다리에 묻은 피와 진흙을 아주 조심스럽게 닦아내 주었어. 핏자국을 깨끗하게 닦아낸 소녀는 자신의 서랍을 뒤져 가장 깨끗한 광목천 하나를 꺼내어 길게 찢은 다음 다친 부위를 단단하지만 아프지 않게 정성껏 감싸 매어 주었단다. 붕대를 다 감고 나자 소녀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내며 호랑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지. 이제 피는 멈췄으니 걱정하지 마. 여기가 내 집이니까 널 해칠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 하고 소녀는 마치 녀석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것처럼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속삭여 주었어. 소년의 진심 어린 보살핌 덕분인지 호랑이 새끼의 거칠었던 숨소리도 아랫목에 온기가 퍼지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편안하고 고르게 변해가고 있었단다. 하지만 소년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겁고 막막한 걱정거리가 먹구름처럼 밀려와 자리를 잡기 시작했지. 소년 자신의 집에는 당장 오늘 저녁에 끓여 먹을 묽은 수수죽 한 그릇을 만들 곡식조차 간당간당하게 남아있을 뿐 다친 호랑이를 배불리 먹일 고기 같은 건 구경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야. 게다가 깊은 산속에서 상처 입은 맹수를 사람의 집에 숨겨두고 키운다는 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큰일 날 엄청난 비밀이었지. 이 작은 녀석이 무사히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 깊은 산속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이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필 수 있을지 소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단다. 그래도 소녀는 줄인 배를 움켜쥐고 부엌으로 나가 마지막 남은 수술을 박박 긁어 모아 가마솥에 넣고 물을 넉넉히 부어 아주 묽은 미음을 정성껏 끓이기 시작했어. 맹수인 호랑이가 곡식으로 만든 미음을 먹어줄지 알 수 없었지만 당장 쓰러져 있는 녀석의 입술이라도 죽여주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지. 정성스레 끓인 미음을 사기 그릇에 담아 방으로 가져온 소녀는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서 입으로 호호 불어시킨 다음 눈을 감고 있는 호랑이의 입가에 조심스레 흘려 넣어 주었단다. 다행히 목이 많이 말랐던 녀석은 소년이 넣어주는 미음을 작은 혀를 날름거리며 아주 천천히 받아 넘기기 시작했어. 미음을 조금 받아먹은 호랑이가 마침내 기운을 차렸는지 감고 있던 눈을 희미하게 반쯤 뜨고는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소년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단다. 맹수의 새끼였지만 그 눈동자 안에는 사나움이나 경계심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구해준 은인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듯 아주 맑고 투명한 빛이 감돌고 있었지. 소녀는 그 깊고 아름다운 눈망울을 들여다보며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미소를 지었고 차갑게 얼어붙었던 방 안의 공기마저 어느새 두 생명이 나누는 따뜻한 온기로 훈훈하게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 밖에서는 여전히 무서운 눈보라가 문풍지를 찢을 듯이 때리고 있었지만 소년의 낡은 오두막 안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을 맞이하고 있었단다. 밤이 깊어질수록 아궁이의 불기운이 약해지며 방바닥이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하자 소녀는 행여나 호랑이가 추위를 느낄까봐 곁을 떠나지 못했어. 남은 객감이 거의 없어서 불을 더 지필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소녀는 자신이 입고 있던 남루한 옷자락으로 호랑이의 몸을 한 번 더 단단히 덮어주었지. 그리고는 녀석의 곁에 바짝 엎드려 자신의 몸에서 나는 체온이라도 나누어 주기 위해 호랑이를 꼭 끌어안은 채 긴긴 겨울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기 시작했단다. 춥고 배고팠지만 품 안에서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작은 숨소리를 듣고 있으니 소녀는 난생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묘한 위로와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어. 고아로 자라며 매일 밤 어둠 속에서 홀로 외로움과 싸워야 했던 소년에게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곁에서 숨쉬며 온기를 나누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의지가 되었단다. 소녀는 호랑이의 부드러운 털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나도 엄마 아빠가 없어서 매일 혼자 우는데 너도 어미를 잃어버려서 얼마나 무섭고 슬펐니? 내가 널 꼭 살려줄 테니까 우리 같이 힘내자. 하고 아무도 듣지 못하는 속마음을 가만히 털어놓았지. 소년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었는지 잠들어 있던 호랑이 새끼는 소년의 품 안으로 머리를 더 깊숙이 파고들며 갸른거리는 편안한 소리를 내었단다. 다음 날 아침 문창호지에 하얗게 스며드는 눈부신 아침 햇살에 눈을 뜬 소년은 가장 먼저 곁에 누워있는 호랑이의 안색부터 허겁지겁 살폈단다. 다행히 열이 펄펄 끓어오르던 녀석의 코끝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얕고 가빴던 숨소리도 밤사이 아주 규칙적이고 건강하게 변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소녀는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지. 자리에서 일어난 소녀는 기지개를 켜며 밖으로 나갔는데 며칠 동안 무섭게 몰아치던 눈보라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치고 온 세상이 눈부시게 하얀 눈으로 포근하게 덮여 있었어. 눈 쌓인 마당을 바라보며 소녀는 앞으로 이 녀석과 함께 보낼 기나긴 겨울이 결코 외롭지만은 않을 거라는 작고 따뜻한 희망을 품게 되었단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아서 당장 오늘 아침부터 무엇을 먹어야 할지, 그리고 땔감은 어떻게 다시 구해와야 할지, 소년의 앞길은 막막하기만 했지. 낡은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서려던 소년은 방 안에 홀로 남겨질 호랑이가 걱정되어 방문을 열고
형아가 산에 가서 먹을 것 좀 구해올 테니까 꼼짝 말고 방 안에 잘 숨어 있어야 한다. 알았지 하고 단단히 당부를 남겼단다. 호랑이는 소년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꼬리를 살랑거리며 작은 소리로 야옹하고 대답했고, 소년은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다시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깊은 눈밭을 헤치며 마을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 마을에 도착한 소년은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이웃집들의 마당을 쓸어주고 꽁꽁언 장독대를 닦아주며 어르신들의 일손을 돕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녔단다. 워낙 심성이 착하고 성실한 소년이었기에 동네 아주머니들은 눈밭을 구르며 고생하는 소년을 기특하고 가엾게 여겨 식은 밥덩어리와 말린 나물 그리고 생선 대가리 몇 개를 품에 안겨주었지. 소년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진동을 했지만 자신에게 얻어준 음식을 한 입도 먹지 않고 품속 깊이 소중하게 간직한 채 곧장 집을 향해 쌩걸음으로 달려갔어. 얼른 집으로 돌아가 굶주리고 있을 가엾은 녀석에게 부드러운 생선살이라도 발라 먹이고 싶은 마음뿐이었기에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볍기만 했단다.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와 닫혀있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방구석에 얌전히 웅크리고 있던 어린 호랑이가 소년의 발소리를 듣고는 반가운 듯 고개를 번쩍 들고 맞이해 주었지. 소년은 얻어온 생선 대가리를 따뜻한 물에 푹 삶아서 날카로운 가시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발라낸 다음 아주 부드러운 살코기만 모아서 녀석의 입가에 조심스레 내밀어 주었어. 처음에는 낯선 냄새에 고개를 갸웃거리던 호랑이도 굶주림이 심했는지 이내 소년의 손바닥에 있는 고기를 핥아먹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소년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한 미소가 번져 나갔단다. 그렇게 소년과 다친 호랑이의 조용하고 비밀스러운 겨울 동거가 외딴 초가집의 작은 방 안에서 남몰래 따뜻하게 무르익어 가고 있었단다. 소년은 자신의 식량을 반으로 쪼개어 녀석을 먹이고 틈만 나면 산에서 귀한 약초를 캐어다 다친 다리에 직계서 발라주며 지극정성으로 어린 생명을 보살폈지. 호랑이 역시 소년의 그런 따뜻한 마음을 온몸으로 느끼며 소년이 외출하고 돌아올 때면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문 앞까지 마중을 나와 소년의 바짓가랑이에 얼굴을 비비며 애교를 부릴 정도로 깊은 정을 쌓아가고 있었어. 매서운 산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둘은 좁은 아랫목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가난하지만 서로를 끔찍이 위하는 아주 특별하고 아름다운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단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간 속에서도 소년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끔찍한 불안감이 항상 서늘하게 도사리고 있어서 밤마다 잠을 설치기 일쑤였어. 호랑이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면서 먹는 양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무엇보다 가끔씩 무심코 내뱉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낡은 초가집의 담장을 넘어갈까봐 소년은 매일매일 가슴을 조이며 살아야 했지. 마냥 마을 사람들이나 특히 소년의 집터와 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욕심 많은 친척 어른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장 호랑이를 죽이고 소년을 마을에서 내쫓아버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란다. 소년은 호랑이에게 쉿하고 손가락을 입에 대는 신옷을 가르치며 제발 밖에서 누가 오면 숨소리도 내면 안 돼. 들키면 우리 둘 다 쫓겨나고 말 거야. 하고 매일같이 눈물로 당부했어. 신기하게도 영특한 호랑이는 소년의 불안한 표정을 읽었는지 낮에는 방구석에 죽은 듯이 웅크려 숨어 지내고 밤이 깊어서야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와 기지개를 켜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되었지. 녀석은 다리가 나아가는 속도만큼 덩치도 몰라보게 커져서 이제는 소년의 허리춤까지 닿을 만큼 제법 늠름한 산중호걸의 태가 조금씩 나기 시작했지만 소년 앞에서만큼은 여전히 순한 고양이처럼 굴었단다. 어느덧 매섭던 겨울바람도 조금씩 잦아들고
얼어붙었던 땅이 녹으며 처마 밑에 매달려 있던 굵은 고드름도 맑은 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리며 다가오는 봄을 알리고 있었지. 호랑이의 다친 다리도 소년의 지극한 정성과 보살핌 덕분에 흉터만 조금 남았을 뿐. 뼈가 굳고 살이 차올라 이제는 절뚝거리지 않고 마당을 힘차게 뛰어다닐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나았단다. 소녀는 호랑이가 마당을 달리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도 이제는 정말 이별의 시간이 성큼 다가왔다는 것을 직감하고 남몰래 뜨거운 눈물을 훔치며 마음의 준비를 서서히 하고 있었어. 녀석은 좁은 방 안에 숨어 지내기에는 너무나 크고 용맹한 짐승이었고 언젠가는 깊은 산속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자유롭게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소년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 소년은 마지막으로 호랑이에게 배불리 먹일 고기를 구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마을 장터에 나가 남의 집 무거운 짐을 대신 져다주는 고된 일을 밤늦게까지 땀 흘려 일했단다. 며칠을 고생해서 모은 푼돈으로 고기 한 덩이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온 소년은 아궁이에 불을 떼고 고기를 푹 삶아 호랑이 앞에 넉넉하게 놓아주었어. 허겁지겁 고기를 먹는 호랑이의 목덜미를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쓰다듬던 소년이 마침내 참았던 눈물을 툭툭 흘리며 이제 다리도 다 나았으니 내일은 네가 원래 살던 산으로 돌아가렴. 그동안 좁은 방에서 고생 많았다.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작별의 인사를 건넸단다. 고기를 먹다 말고 우뚝 멈춰선 호랑이는 슬픈 눈망울로 소년을 가만히 올려다보더니 소년의 거칠고 부르튼 손등을 자신의 따뜻하고 거친 혀로 아주 오랫동안 핥아주었단다. 마치 그동안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고 정성껏 보살펴준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는 무언의 맹세처럼. 호랑이는 소년의 품에 얼굴을 깊숙이 파묻고 한참을 떨어지지 않았지. 가난하고 외로운 소년과 상처 입은 어린 호랑이가 만나 서로의 목숨을 구하고 체온을 나누었던 그 시리고도 따뜻했던 겨울밤의 기적은 이렇게 깊은 산골 초가집 안에서 아름다운 이별을 맞이할 준비를 끝내가고 있었단다. 이 작고 낡은 오두막을 둘러싼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두 생명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마지막 밤을 지새우고 있었지. 다음날 아침 날이 밝자 낡은 초가집 마당에는 밤새 산으로 돌아간 어린 호랑이의 커다란 발자국만이 눈밭 위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단다. 소녀는 텅 빈 방 안을 우두커니 바라보며 섭섭하고 허전한 마음에 한참 동안이나 문지방을 부여잡고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지. 비록 말 못하는 들짐승이었지만 추운 겨울밤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유일한 가족이 되어주었던 녀석이기에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리고 아팠어. 하지만 이제는 녀석이 넓은 산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며 다치지 않고 씩씩하게 잘 살아가기만을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라는 착한 소년이었단다. 소년은 마음을 다잡고 부지런히 마당에 쌓인 눈을 쓸어내며 호랑이가 남긴 발자국을 행여나 누가 볼세라 조심스럽게 지워나가기 시작했단다. 혹시라도 마을 사람들이나 사냥꾼들이 이 발자국을 보고 호랑이를 쫓아 산으로 올라갈까봐 덜덜 떨리는 손으로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았지. 그런데 소년이 미쳐 마당 한 구석의 눈을 다 치우기도 전에 불길하고 거친 발걸음 소리가 삐걱거리는 살인문 밖에서부터 요란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어. 평소에는 소년의 집에 발걸음조차 하지 않던 욕심 많고 심술 참은 친척 어른이 험악한 얼굴로 불쑥 찾아와 대문을 쾅 하고 밀치고 들어온 거란다. 친척 어른은 부모님이 남겨주신 소년의 낡은 집터와 그 옆에 붙어있는 아주 조그만 밭을 언제나 자신의 차지로 만들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이었지. 소년이 이 추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얼어 죽거나 굶어 죽기를 내심 바라며 그동안 일부러 들여다보지도 않았던 아주 매정한 성격이었단다. 그런데 소년이 혹독한 겨울을
꿋꿋하게 버텨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 집에서 내쫓을 궁리를 하며 음흉한 속내를 품고 찾아온 거야. 친척 어른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매서운 눈초리로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훑어보며 비열한 웃음을 흘리고는 짐짓 헛기침을 크게 내뱉으며 소년을 위협하듯 노려보았단다. 어린 조카가 겨우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걱정하는 척 위선을 떨면서도 그의 번뜩이는 두 눈은 오로지 돈이 될 만한 물건이나 약점이 없는지 살피고 있었지. 이른 아침부터 찾아온 불청객의 거친 태도에 몹시 당황한 소녀는 서둘러 빗자루를 뒤로 감추고는 허리를 깊숙이 숙여 예의 바르게 인사를 올렸어. 하지만 친척 어른은 소년의 정중한 인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짜고짜 방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방안을 거칠게 뒤지기 시작하는 무례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단다. 아직 호랑이의 냄새와 짐승의 털이 방안 곳곳에 미세하게 남아 있었기에 소년의 가슴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쿵쾅거리며 불안감으로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지. 방안을 유심히 살피던 친척 어른의 코끝에 야생 짐승 특유의 누린내가 희미하게 스치자 그의 눈빛이 먹이를 발견한 늑대처럼 날카롭고 교활하게 번쩍였어. 그는 아랫목에 널브러진 누런 털 몇 가닥을 손가락으로 집어들고는 소년을 향해 험악한 인상을 쓰며 도대체 방 안에서 무슨 짓을 벌인 거냐고 매섭게 다그쳤지. 소년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애써 감추며 길 잃은 늙은 개가 추위를 피해 잠시 들어왔다 나간 것이라고 더듬거리며 간신히 변명을 늘어놓았단다. 친척 어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소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지만 당장 눈앞에 뚜렷한 증거가 없었기에 일단은 코웃음을 치며 못 이기는 척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 비록 그 자리에서는 속아 넘어간 척했지만 친척 어른의 음흉한 속셈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고 아주 집요하고 악랄했단다. 그는 동네로 내려가자마자 평소 자신과 어울리던 건달들을 불러 모아 소년의 집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지. 꼬마 녀석이 산속에 흉측한 요괴나 맹수를 몰래 숨겨두고 우리 마을에 큰 해를 끼치려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소문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어.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저 실없는 소리라며 믿지 않았지만 소문이란 늘 그렇듯 입을 거치며 눈덩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단다. 게다가 며칠 전 밤에 길을 지나가던 마을 나무꾼 하나가 소년의 집 근처에서 났고 굵직한 짐승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떠벌리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졌지. 사실 그것은 호랑이가 잠결에 내었던 작은 소리였지만 나무꾼의 과장된 묘사 때문에 엄청난 괴물의 포효처럼 부풀려졌단다. 친척 어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당장 소년의 집을 뒤져서 그 요망한 것을 쫓아내고 소년도 추방해야 한다고 열을 올렸어. 조용하던 마을의 민심은 친척 어른의 교묘한 현올림에 넘어가 점점 소년을 향한 의심과 두려움으로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했단다. 소년은 며칠 동안 마을 밖을 나가지 않고 부서진 울타리를 고치며 다가올 봄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었기에 동네에 어떤 흉흉한 소문이 도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 그저 호랑이가 떠난 빈자리를 달래며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작은 집과 밭을 어떻게든 일구어 올해는 배불리 먹어보겠다는 소박하고 따뜻한 희망만을 품고 있었을 뿐이지. 하지만 세상의 악에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라 어느 날 늦은 밤 마당에서 혼자 집신을 삼고 있던 소년에게 누군가 다급하게 찾아오는 발소리가 들렸단다. 살인문을 조심스럽게 밀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평소 소년을 친손자처럼 아끼고 보살펴 주시던 옆집의 마음씨 좋고 지혜로운 할머니였어. 할머니는 평소의 미소 대신 무언가 큰 걱정거리가 있는 듯 얼굴에 수심을 가득 품고 어둠 속을 헤치며 소년의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앉으셨지. 소년이 깜짝 놀라며 이 늦은 밤에 어쩐 일이시냐고 여쭙자
할머니는 주위를 한번 불안하게 두리번거리시고는 소년의 차가운 두 손을 덥석 잡으셨단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소년은 동네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 할머니는 소년의 눈을 바라보며 마을 전체가 흉흉한 소문들로 시끄럽게 들끓고 있다는 사실을 조심스레 들려주기 시작하셨단다.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난 소년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억울함과 두려움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리기 시작하여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단다. 아무리 자신이 고아이고 힘없는 어린아이라지만 어떻게 그토록 악독한 거짓말을 꾸며내어 하나뿐인 집마저 빼앗으려 하는지 친척 어른의 잔인함에 치가 떨렸기 때문이지. 소녀는 할머니에게 자신은 결코 요괴 같은 것을 숨겨둔 적이 없으며 억울하고 원통해서 당장이라도 친척 어른을 찾아가 따지고 싶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억울함을 호소했어. 하지만 할머니는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 소년의 어깨를 토닥이며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라고 다독이시고는 아주 진지하고 엄격한 목소리로 지혜로운 조언을 건네주셨단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아가, 짐승을 숨겨두면 그 욕심 많은 자에게 쫓겨날 빌미를 주게 되니 매사에 조심해야 한다. 라고 단호하게 타이르셨지. 이 한마디 속에는 친척 어른이 노리는 진짜 목적과 소년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담겨 있었단다. 할머니는 소년이 섣불리 화를 내다가 오히려 교활한 자의 덫에 빠질까 진심으로 걱정하며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어. 소년은 할머니의 뼈있는 조언을 가슴 깊이 새기며 밤새도록 닥쳐올 폭풍우를 어떻게 견뎌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단다.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눈에 띄게 차가워졌고 소년을 피하거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또렷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가면 아주머니들은 흠칫 놀라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고 길에서 마주치는 어르신들도 황급히 고개를 돌려버리곤 했단다. 평소 소년을 칭찬하며 다정하게 대하던 이웃들이 친척 어른이 퍼뜨린 악독한 소문 하나에 이렇게 하루아침에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소년은 큰 상처를 받았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자신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 차갑게 세워진 것 같은 지독한 고립감 속에서 소년은 홀로 억울한 눈물을 삼켜야만 했단다. 친척 어른은 동네 분위기가 자신이 의도한 대로 흘러가자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아예 대놓고 소년의 집 주변을 기웃거리며 노골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하는 악행을 이어갔단다. 그는 밤마다 건달들을 데리고 와서 담장 밖에서 꽹과리를 치고 징을 울리며 요괴야 당장 물러가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등 무서운 행패를 부리기 일쑤였지. 밤새도록 이어지는 끔찍한 소음과 위협 때문에 소년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두 귀를 막고 덜덜 떨며 이 시간이 제발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어. 집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고 억울한 누명을 쓴 채 마을에서 비참하게 쫓겨날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였기 때문이란다. 어느덧 겨울의 매서운 추위가 한풀 꺾이고 언 땅을 뚫고 푸른 새싹이 조금씩 돋아나는 봄 기운이 온 산골 마을에 따뜻하게 스며들기 시작하는 맑은 날씨가 찾아왔어. 하지만 소년의 마음속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처럼 춥고 시려서 따스한 햇살조차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었단다. 밤이 되면 언제 또 친척 어른 무리가 들이닥쳐 횡포를 부릴지 몰라. 문단속을 단단히 하고는 행여 작은 발소리라도 들릴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허다했지. 소년의 몸과 마음은 눈에 띄게 야위어갔고 두 눈에는 두려움과 억울함만이 짙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단다. 그러던 중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정적이고 당황스러운 사건이 마을 한가운데서 터지면서 소년을 향한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고 말았단다.
마을 어귀에 있는 촌장님 댁 암탉 3마리가 하룻밤 사이에 목이 물어뜯긴 채 피를 흘리며 죽어있는 끔찍한 모습으로 아침 일찍 발견된 거야. 사실 그것은 겨울 동안 먹이를 구하지 못해 산에서 내려온 굶주린 들고양이의 소행이었지만 잔뜩 겁에 질린 사람들은 즉각 소년의 집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지. 친척 어른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 보라며 그 유망한 짐승이 내려와 살생을 시작했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을 험악하게 부추겼단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친척 어른의 선동에 완전히 넘어가 소년의 집에 있는 괴물이 밤마다 내려와 가축을 해치고 언젠가는 사람까지 물어갈 것이라며 공포에 사로잡혔어.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참이와 낫을 거칠게 집어들고 분노에 찬 얼굴로 소년의 집을 향해 몰려가 당장 그 짐승을 끌어내라며 고함을 쳤단다. 마당에 들이닥친 성난 군중의 위세에 눌려 캔마루 구석에 숨어 벌벌 떨고 있던 소년은 눈앞이 하얗게 변하며 숨이 닿을 것 같은 엄청난 공포를 느꼈어. 친척 어른은 무리의 맨 앞에 서서 요물을 내놓지 않으면 당장 이 집을 다 부숴버리겠다고 잔인하게 협박을 해댔단다. 할머니의 신신당부를 떠올리며 어떻게든 억울함을 참고 눌러 담으려 했던 소년이었지만 성난 군중 앞에서 부모님의 유일한 유산인 집마저 잃을 위기에 처하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소년은 덜덜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붙잡고 캔마루에서 비틀거리며 내려와 무릎을 꿇고 엎드린 채 사람들을 향해 피를 토하듯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단다. 자신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으며 어젯밤 닭을 물어간 것은 맹수가 아니라 배고픈 들고양이의 짓일 뿐이라고. 목이 쉬어라 애원하며 소리쳤지. 하지만 흥분한 마을 사람들의 귀에는 가난한 고아 소년의 절규가 그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었단다. 소년의 처절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친척 어른은 사람들을 향해 저 입만 산 놈의 거짓말에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더욱 기세를 높여 악담을 퍼부어댔지. 그는 몽둥이를 치켜들고 소년의 방문을 박살 내버릴 듯이 거칠게 두드리며 당장 안에 숨겨둔 요물을 끌어내어 불에 태워버리자며 끔찍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단다. 마을 장정 몇 명이 친척 어른의 말에 동조하여 진짜로 방문을 부수기 위해 거친 숨을 내몰아쉬며 성큼성큼 다가가자 소년은 방문 앞을 가로막고 필사적으로 버텼어. 제발 부모님의 숨결이 남아있는 이 소중한 집만은 망가뜨리지 말아달라고. 눈물로 애원하며 소년은 피가 날 정도로 문고리를 꽉 움켜쥐고 있었단다. 하지만 장정들의 무지막지한 힘을 가냘픈 소년이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문짝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거칠게 뜯겨져 나가고 방 안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훤히 드러나게 되었단다. 텅 빈 방 안에는 친척 어른이 입에 거품을 물며 소리쳤던 무서운 짐승이나 흉측한 요괴 같은 것은 당연히 보이지 않고 차가운 바람만이 차가게 불고 있었지. 낡은 이부자리와 깨진 사기 그릇 몇 개가 전부인 초라한 풍경에 잔뜩 긴장했던 마을 사람들은 당황하며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어.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자 핏대를 세우며 당당하던 친척 어른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심하게 일그러지며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단다.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친척 어른은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며 더욱 발악을 하며 이제는 부엌과 뒷간까지 샅샅이 뒤져보겠다고 미친 사람처럼 날뛰기 시작했어. 그는 소년이 어딘가에 그 요물을 교묘하게 숨겨놓고 밤마다 몰래 불러내어 마을에 해를 끼치는 것이 분명하다며 또다시 억지를 부렸지. 막무가내식 억지의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슬슬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고 몇몇 어르신들은 죄 없는 어린아이를 너무 몰아세우는 것 아니냐며 혀를 차기도 했단다. 분위기가 불리하게 흘러가자 다급해진 친척 어른은 몽둥이를 험악하게 휘두르며 마당에 널린 소년의 빈약한 살림살이들을
무자비하게 박살내며 끔찍한 행패를 부렸어. 소녀는 산산조각이 나는 장독과 찢어지는 바구니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힘없는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는 것뿐이었단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작고 소중한 보금자리가 욕심에 눈이 먼 친척 어른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두 눈 뜨고 지켜봐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원망스러웠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억울함과 분노가 화산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조언을 떠올리며 입술을 꽉 깨물고 피가 나도록 꾹꾹 참아내는 소년의 모습은 너무나 가여웠지. 이 지독한 시련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막함 속에서 소년의 뜨거운 눈물만이 차가운 마당의 흙바닥을 서럽게 적시고 있었단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사람들이 떠나간 뒤 마당은 전쟁터처럼 처참하게 부서지고 엉망이 되어버린 슬픈 꼴을 하고 있었어. 소녀는 깨진 항아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으며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 서러움이 북받쳐 목 놓아 엉엉 울고 말았단다. 호랑이가 떠난 빈자리가 오늘따라 더욱 사무치게 느껴지면서 녀석이 있었다면 이렇게 허무하게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마음이 한없이 약해져 있었지. 차가운 달빛만이 부서진 초가집과 울고 있는 소년의 야윈 어깨를 비추며 산골 마을에 쓸쓸하고 슬픈 밤을 위로하고 있었단다. 시련은 멈추지 않고 더 큰 먹구름을 몰고 오려는 듯 다음 날 아침 소년의 집 앞에는 수상한 흔적들이 새롭게 발견되기 시작했어. 밤새 누군가 마당 한가운데에 커다란 발자국 모양의 구덩이를 파놓고 피비린내를 풍기는 붉은다. 피를 여기저기 뿌려놓는 악랄한 짓을 저질러 놓은 거야. 그것은 분명 친척 어른이 소년을 파멸시키기 위해 꾸며낸 끔찍한 조작극이었지만 사람들을 다시 선동하기에는 충분히 자극적이고 무서운 증거물이었단다. 마을은 다시 발칵 뒤집혔고 어제보다 험악한 표정의 사람들이 횃불을 치켜들고 집을 향해 무서운 기세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일촉즉발의 끔찍한 위기가 눈앞에 닥쳐왔단다. 친척 어른은 횃불을 치켜들고 소년을 향해 오늘은 저 더러운 증거들이 내 죄를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다며 사악하게 웃어댔지. 그는 소년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고 당장 마을에서 영원히 꺼지라며 거부한다면 집과 함께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무서운 폭언을 퍼부었어. 억울함에 목이 맨 소년은 엄청난 절망감에 휩싸여 털썩 주저앉았고 사람들은 누구 하나 말리는 이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불쌍한 소년을 내려다볼 뿐이었단다. 부모님의 온기가 서린 집을 지키려던 착한 소년의 작은 소망은 이토록 더러운 욕심과 거짓말에 짓밟혀 산산이 부서지며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단다. 이제 도망칠 곳도 없어진 소년의 운명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친척 어른의 악랄한 계획은 성공을 눈앞에 둔 것처럼 보였단다. 하지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옛말처럼 이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 상상조차 못한 놀라운 일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어. 소년이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는 바로 그 순간 뒷산의 어둠 속에서 거대하고 신비로운 그림자 하나가 마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단다. 앞으로 이 마당에서 어떤 진실이 밝혀질지 아무도 모른 채 사람들은 횃불을 든 채 숨을 죽이고 그 팽팽하게 긴장된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지. 횃불을 치켜들고 당장이라도 낡은 초가집을 모조리 불태울 듯이 씩씩거리며 분노하던 마을 사람들의 험악하고 무서운 기세는 갑자기 끼어든 커다란 호통 소리에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단다. 평소 마을에서 가장 큰 어른으로 존경받는 지혜로운 촌장 할아버지가 굽은 허리를 이끌고 지팡이를 짚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당 한가운데로 힘겹게 걸어 들어오신 거야. 촌장 어르신은 횃불을 든 군중을 향해 아직 제대로 된 확실한 증거도 없이 가엾은 고아소년의 유일한 보금자리를 함부로 부수는 것은 하늘이 크게 노할
무서운 죄악이라고 아주 엄하게 꾸짖으셨지. 마을 사람들은 촌장 어르신의 준엄한 꾸짖음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슬그머니 횃불을 아래로 내렸고, 욕심 많은 친척 어른도 분노를 억지로 사기며 비열한 웃음을 지은 채 뒤로 물러섰단다. 촌장 어르신은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가여운 소년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이 밤은 너무 늦었으니 억지스러운 소동을 멈추고 당장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셨어. 그 누구도 촌장 어르신의 엄격한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기에 사람들은 웅성거리면서도 하나둘씩 발길을 돌려 어두운 산길을 따라 마을로 내려가기 시작했단다. 소년을 당장 내쫓으려던 교활한 계획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자 친척 어른은 분통이 터져 씩씩거리면서도 촌장 앞에서는 차마 화를 내지 못하고 속으로 독한 앙심을 품은 채 마당을 빠져나갔지. 촌장 어르신 덕분에 간신히 끔찍한 위기를 넘긴 소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어르신께 눈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는 엉망이 된 마당을 홀로 치우기 시작했단다. 그렇게 폭풍우가 몰아치듯 무섭고 끔찍했던 밤이 무사히 지나가고 다음 날 아침 맑은 햇살이 부서진 초가집 마당을 비출 때 소년은 돛돌 위에서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물건을 발견했단다. 어젯밤만 해도 텅 비어 있던 차가운 돛돌 위에 이슬을 머금은 채 아주 싱싱하고 향긋한 냄새를 풍기는 처음 보는 진귀한 약초 무더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던 거야. 소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 신비로운 약초의 냄새를 맡아보고는 이것이 깊고 험한 산속 바위 틈에서만 아주 드물게 자란다는 전설 속의 귀한 산삼과 영지버섯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지. 가난한 소녀는 평생 구경조차 해본 적 없는 엄청나게 비싸고 귀한 약초들이 도대체 왜 자신의 초라한 집 마당에 놓여 있는 것인지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고개를 갸웃거렸단다. 놀란 소년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마당을 살펴보니 약초가 놓인 돛돌 옆 흙바닥에 커다랗고 익숙한 짐승의 둥근 발자국이 밤새 내린 서리 위로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 그것은 겨우내 소년이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었던 바로 그 어린 호랑이가 산으로 돌아간 뒤에 훌쩍 자라나 남긴 크고 늠름한 발자국과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단다. 소년은 그제야 산으로 돌아간 녀석이 자신의 은혜를 잊지 않고 깊은 밤 몰래 찾아와 이 귀한 약초들을 은혜 갚음으로 돛돌 위에 살포시 올려두고 갔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 녀석이 다친 곳 없이 건강하게 잘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자신을 잊지 않고 챙겨준 따뜻하고 깊은 마음에 소년의 두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촉촉하게 맺히며 환한 미소가 번져 나갔단다. 소년은 행여나 누가 볼세라 서둘러 귀한 약초들을 품에 안고 방 안으로 들어가 깊숙한 항아리 속에 소중하게 숨겨두고는 호랑이의 커다란 발자국을 빗자루로 아주 말끔하게 쓸어서 지워버렸단다. 녀석의 따뜻한 마음은 정말 고마웠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이 발자국을 들키기라도 한다면 어젯밤의 그 무서운 소동이 다시 벌어져 녀석과 자신 모두 큰 위험에 빠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지. 그날 밤 소녀는 녀석이 혹시라도 또 찾아올까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문틈으로 마당을 내다보았지만 다행히 녀석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밤은 아주 고요하고 평화롭게 깊어만 갔단다. 소녀는 항아리 속에 숨겨둔 약초를 어루만지며 이 귀한 것을 어떻게 처분해야 욕심 많은 친척 어른의 눈에 띄지 않고 무사히 지킬 수 있을지 깊고 조심스러운 고민에 빠지게 되었단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호랑이가 남기고 간 이 놀라운 기적의 흔적은 소년의 치밀한 조심성에도 불구하고 결코 오래 숨겨질 수 없는 위태롭고 비밀스러운 운명을 품고 있었던 모양이란다. 그 다음날 새벽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기 위해 일찍 일어난 소년이 방문을 열었을 때 돛돌 위에는 어제보다 훨씬 더 굵고 크기가 거대한 산삼새 뿌리가 또다시 놓여 있었어.
소년이 미쳐 마당으로 나서기도 전에 열린 대문 틈 사이로 아침 일찍부터 소년의 집을 감시하러 몰래 숨어들었던 친척 어른의 매서운 두 눈이 번쩍이며 그 귀한 산삼을 똑똑히 목격하고 만 거야. 친척 어른은 자신이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엄청난 크기의 귀한 산삼을 보고는 놀라움과 탐욕에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침만 꼴깍꼴깍 삼켰단다. 댓돌 위에 놓인 흙 묻은 산삼을 재빨리 품에 숨기는 소년의 행동을 멀리서 지켜본 친척 어른의 마음속에는 이제 소년의 집터뿐만 아니라 저 귀한 약초들을 모조리 빼앗고 싶은 시커먼 욕망이 불타올랐어. 저 어린 녀석이 도대체 무슨 수로 저렇게 비싸고 구하기 힘든 영약들을 매일 아침마다 얻어낼 수 있는 것인지 너무나 의심스러웠지만 일단 저 보물들을 자신의 손에 넣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지. 친척 어른은 당장 달려가 소년의 멱살을 잡고 약초를 빼앗고 싶었지만 촌장 어르신의 무서운 호통이 떠올라 섣불리 행동하지 못하고 대신 아주 교활하고 악독한 새로운 거짓말을 꾸며내기 시작했단다. 그는 슬그머니 마을로 내려가 평소 입이 가벼운 사람들을 몰래 찾아다니며 소년이 밤마다 이웃 마을에 숨어 들어가 귀한 물건들을 훔쳐오는 무서운 도둑놈이라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어. 친척 어른의 교묘한 현올림에 넘어간 사람들은 소년이 요괴를 숨겨두고 있다는 이전의 소문보다 남의 재물을 훔치는 도둑이라는 새로운 소문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했단다. 가난하고 배고픈 고아 소년이 겨울을 무사히 넘긴 것도 모자라 매일 밤 몰래 도둑질을 해서 혼자만 배불리 먹고 있다는 거짓 소문은 순식간에 온 동네 사람들의 귓가로 빠르게 번져나갔지.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리며 저 은혜를 모르는 도둑놈을 당장 관아에 고발해서 차가운 감옥에 가둬야 한다고 입을 모아 비난했고 소년을 향한 적대감은 걷잡을 수 없이 뜨겁게 타올랐단다. 소년이 애써 지키려 했던 평화는 또다시 친척 어른의 사악한 입방정에 의해 무참히 깨어졌고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는 마치 수십 개의 날카로운 바늘처럼 소년의 등 뒤를 아프게 찌르기 시작했단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부풀려져서 어느새 소년이 이웃마을 부자 영감의 곳간을 털어 엄청난 금은보화를 숨겨두고 있다는 아주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로까지 변질되어 마을을 떠돌았어. 심지어 마을에서 잃어버린 낡은 낫이나 구멍난 집신 한 짝마저도 모두 소년이 훔쳐간 것이라며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주의를 억울한 소년의 탓으로 돌리며 뻔뻔하게 손가락질을 해댔단다. 소년은 장터에 나갔다가 험악한 표정의 아주머니들에게 둘러싸여 내 놈이 훔친 내 쌀가마니를 당장 내놓으라며 억지스러운 멱살잡이를 당하고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서러운 봉변을 겪어야만 했지. 착하고 정직하게만 살아왔던 소년에게 도둑이라는 더러운 누명은 가난이나 배고픔보다 훨씬 더 견디기 힘든 지독한 치욕이었고 소년의 가슴에는 억울함의 피눈물이 소리 없이 깊게 흐르고 있었단다. 견디다 못한 소년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평소 자신을 아껴주시던 옆집 할머니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모두 설명하며 제발 자신의 무고함을 사람들에게 대신 말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렸어. 소년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계시던 지혜로운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가, 진실은 스스로 밝혀야 힘이 생기는 법이니 당당하게 앞으로 나서서 맞서거라. 라고 아주 묵직하고 단호한 조언을 남기셨단다. 할머니의 말씀은 그동안 두려움에 숨어서 남이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던 소년의 나약한 마음을 매섭게 꾸짖는 동시에 억울함을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이었지. 소년은 할머니의 뼈 있는 한마디에 번쩍 정신을 차리고는 더 이상 친척 어른의 비열한 음모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아주 단단하고 굳은 결심을 가슴속에 새기게 딱 되었단다. 집으로 돌아온 소년은
방 안에 몰래 숨겨두었던 귀한 산삼과 약초들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깨끗한 광목천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는 밤이 깊어질 때까지 가만히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단다. 호랑이가 물어다 준 이 귀한 은혜의 선물들이 도리어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는 끔찍한 족쇄가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슬펐지만 이제는 뒤로 물러설 곳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친척 어른은 내일 아침이면 분명히 험악한 건달들과 마을 사람들을 우르르 몰고 와서 억지로 방을 뒤지고 이 약초들을 도둑질의 증거라며 뻔뻔하게 빼앗아갈 것이 너무나도 불을 보듯 뻔했지. 소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짐을 챙기며 이 거짓된 소동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자신의 결백을 만천하에 똑똑히 증명하기 위해 거대한 폭풍의 눈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단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이른 시각에 예상대로 친척 어른은 몽둥이를 든 험상적 사내들과 호기심에 찬 마을 사람들을 잔뜩 이끌고 소년의 낡은 초가집 마당으로 또다시 들이닥쳤어. 그는 이번에야말로 저 요망한 고아 녀석을 마을에서 영원히 쫓아내고 저 탐스러운 약초들과 집터를 몽땅 차지하겠다는 탐욕스러운 승리감에 도취되어 입가에 비릿하고 사악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단다. 친척 어른은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고는 닫힌 방문을 발로 거칠게 걷어차며 이 더러운 도둑놈아, 당장 숨겨둔 작물을 내놓고 이 마을에서 당장 꺼지라고 짐승처럼 크게 고함을 쳤지. 사람들은 잔뜩 긴장한 얼굴로 숨을 죽인 채 곧이어 벌어질 끔찍하고 험악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방문은 아주 조용하고 부드럽게 스르륵 열리며 소년이 의연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단다. 평소 같았으면 덜덜 떨며 구석에 숨어 눈물만 쏙 빼고 있었을 나약한 소년이 오늘은 두 주먹을 꽉 쥐고 허리를 꼿꼿하게 편 채 아주 당당하고 차분한 눈빛으로 무리를 노려보고 있었어. 소년의 품 안에는 어제 깨끗한 천에 정성껏 쌓아두었던 진귀한 산삼과 약초 뭉치가 소중하게 안겨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진실을 지키는 작고 단단한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굳건해 보였단다. 뜻밖의 당당한 태도에 당황한 친척 어른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거봐라, 저놈이 품에 안고 있는 저 비싼 작물들이 바로 도둑질의 명백한 증거라고 손가락질하며 사람들을 선동했지. 하지만 소녀는 친척 어른의 악독한 비난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이 약초들은 결코 남의 집을 털어서 훔쳐온 더러운 물건이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고 크게 외쳤단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 순하고 말수가 적었던 소년의 입에서 그토록 강인하고 거침없는 목소리가 터져나오자 깜짝 놀라며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고 일순간 마당에 쥐 죽은 듯한 고요함이 내려앉았어. 소녀는 모여든 어르신들과 이웃들을 향해 정중하게 인사를 올린 뒤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겨울을 버텨왔는지 그리고 이 신비로운 약초들이 어떻게 댓돌 위에 놓이게 되었는지 진실을 밝히기 시작했단다. 지난 겨울 엄청난 눈보라가 몰아치던 끔찍한 밤 산길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던 불쌍한 호랑이 새끼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와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었던 그 비밀스럽고 따뜻한 이야기를 모두 꺼냈지. 맹수를 숨겨주었다는 말에 놀란 사람들이 짧은 탄성을 터뜨리기도 했지만 소년의 진심 어린 눈물과 떨리는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은 듣는 이들의 가슴을 깊게 울리며 묘한 설득력을 만들어내고 있었단다. 소년은 봄이 찾아와 다리가 다 나은 호랑이를 다시 깊은 산속으로 떠나보냈으며 이 진귀한 약초들은 녀석이 은혜를 갚기 위해 매일 밤 댓돌 위에 조용히 물어다 놓고 간 선물이라고 당당하게 밝혔어. 짐승조차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을 잊지 않고 이토록 귀한 것을 내어주는데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조카의 집을 빼앗으려
이런 끔찍한 모함을 할 수 있냐며 친척 어른을 향해 원망 섞인 눈물을 흘렸지. 소년의 슬프고도 억울한 사연을 듣고 난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점차 누그러지며 하나둘씩 동정심 어린 한숨을 내쉬었고, 반대로 친척 어른을 향한 매섭고 의심스러운 시선들이 조금씩 모아지기 시작했단다. 말 못하는 들짐승과 가난한 고아 소년이 나누었던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는 사람들의 꽁꽁 얼어붙었던 다친 마음을 서서히 녹이며 진실의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거야. 상황이 자신에게 아주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재빨리 눈치챈 교활한 친척 어른은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며 얼굴을 시뻘겋게 붉히고는 더욱더 크고 험악한 목소리로 발악을 하기 시작했단다. 저 어린 놈이 도둑질을 들키게 생기니 이제는 산속의 맹수 핑계를 대며 말도 안 되는 뻔뻔한 거짓말로 선량한 어르신들을 감쪽같이 속이려 든다며 입에 거품을 물고 억지를 부렸어. 짐승이 약초를 물어왔다는 헛소리를 믿는 바보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냐며 당장 저 비싼 산삼을 몰수하고 놈을 차가운 관아의 감옥으로 끌고 가야 한다고 사람들을 향해 무섭게 삿대질을 해댔지. 친척 어른의 교묘한 말장난에 다시 흔들린 몇몇 사람들이 소년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어디 있냐며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팽팽했던 진실 공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단다. 소년은 친척 어른의 집요하고 끈질긴 악행에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돛돌 주변에 어렴풋이 남아있는 커다란 짐승의 발자국 흔적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였단다. 비록 자신이 두려운 마음에 빗자루로 쓸어내어 윤곽이 많이 흐려지기는 했지만 둥글고 큼지막한 호랑이 특유의 발자국 모양은 아직 흙바닥에 희미하게 남아 진실의 조각을 아주 조심스럽게 증명하고 있었지. 어르신들이 몸을 굽혀 그 발자국을 유심히 살펴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짐승의 것이 맞다고 확인해 주었지만 친척 어른은 코웃음을 치며 저런 조잡한 자국은 나무 토막으로 파내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고 억지를 부렸어. 진실을 밝히려는 소년의 애타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탐욕에 눈이 먼 자의 고집스러운 억지 논리는 철벽처럼 단단해서 당장 눈앞에서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는 한 이 지독한 누명을 벗기란 불가능해 보였단다. 마당의 긴장감은 숨소리조차 낼 수 없을 만큼 최고조에 달했고, 친척 어른이 데려온 건달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몽둥이를 바닥에 쾅쾅 내리치며 당장 약초를 내놓으라고 소년을 협박하며 다가오기 시작했어. 촌장 어르신조차 더 이상 이 험악한 상황을 막지 못하고 안타까운 눈빛으로 소년을 바라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고, 어린 소년은 품에 안은 약초를 빼앗기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웅크렸지. 힘없는 고아 소년이 거짓과 폭력 앞에 무참히 무너져 내리는 이 슬프고도 잔인한 순간은 소년의 부모님이 남겨주신 작고 따뜻한 집터가 영원히 악당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끔찍한 비극의 결말을 암시하고 있었단다. 이제 더 이상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절망의 그림자가 초가집 마당을 짙게 뒤덮으며 소년의 가녀린 어깨 위로 무겁고 차갑게 짓누르고 있었어. 친척 어른의 억지스러운 비난과 몰아세움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술렁거리며 소년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소년은 결코 굽히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었단다. 소년은 두 손에 꼭 쥐고 있던 귀한 산삼을 번쩍 들어 올리며 이 약초에는 훔친 자의 더러운 손때가 아니라 깊은 산속 맑은 이슬과 짐승의 따뜻한 온기가 묻어 있다고 큰 소리로 외쳤어. 거짓으로 꾸며낸 억지 증거가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소년의 굳은 의지는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바위와 같았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던 나약한 꼬마가 이토록 당당하고 강인하게 진실을 부르짖는 모습에 압도되어 마른 침을 삼키며 소년의 다음 행동을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는 기묘한 침묵에 빠져들었단다. 소녀는 마당 구석에서 계시던 촌장 어르신을 향해 정중하게 다가가 직접 이 약초의 냄새를 맡아보시고 갓 캐낸 산삼의 싱싱한 흙냄새가 맞는지 명확하게 확인해 주십사 간절히 청했단다. 촌장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산삼을 받아들고 깊게 냄새를 맡아보시더니 이것은 결코 남의 집곡간에서 묵힌 작물이 아니라 오늘 새벽 산에서 갓 내려온 싱싱한 것이 맞다고 끄덕이셨어. 어르신의 확인에 친척 어른은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며 당황했고 사람들은 그제야 소년이 남의 물건을 훔쳤다는 소문이 교묘하게 조작된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지. 진실의 조각들이 맞춰지며 거짓의 장막을 걷어내자 억울하게 몰렸던 소년의 맑은 두 눈에는 희망의 빛이 반짝이며 용기가 솟아올랐단다.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친척 어른은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듯이 악에 받쳐 핏대를 세우며 산삼이 갓 캐낸 것이라고 해서 놈이 짐승의 도움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다시 소리를 질렀어. 그는 소년이 운 좋게 산에서 약초를 주었을 뿐이며 여전히 흉측한 요괴를 숨겨두고 마을을 위협하려는 속셈은 변함이 없으니 당장 저 인만 산놈의 집을 모조리 부수고 불태워야 한다고 사람들을 선동했단다.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날뛰며 몽둥이를 휘두르는 친척 어른의 무서운 광기에 다시 겁을 먹은 마을 사람들은 뒤로 주춤 물러섰고 마당의 분위기는 또다시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지. 소녀는 억지스러운 거짓말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두 주먹을 불끈 쥐고서 친척 어른의 폭력 앞에서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똑바로 맞서 버티고서 있었단다. 소녀는 자신을 향해 매섭게 날아드는 비난의 화살들을 묵묵히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저 완강한 거짓의 벽을 완전히 허물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을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을지 깊이 고민했단다. 아무리 말로 설명하고 약초를 보여주어도 탐욕에 눈이 멀어 진실을 부정하려 드는 친척 어른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는 아주 결정적이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야. 소녀는 가만히 눈을 감고 지난 겨울 따뜻한 아랫목에서 자신의 품에 안겨 갸른거리던 그 가엾고도 사랑스러웠던 어린 호랑이의 맑은 눈망울과 체온을 간절한 마음으로 떠올리며 속으로 조용히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어. 녀석이 정말로 자신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 귀한 약초들을 물어다 준 것이 맞다면 제발 이 억울하고 위태로운 순간에 나타나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었단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소년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무섭게 몰아치던 친척 어른의 고함 소리 사이로 마당의 흙바닥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듯한 기이하고 신비로운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했어. 사람들은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묵직한 울림에 당황하여 웅성거림을 멈추고 서로의 얼굴만 불안하게 쳐다보았고 잔뜩 독이 올라 길길이 날뛰던 친척 어른도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에 어깨를 웅츠리며 입을 다물었단다. 오직 소년만이 그 진동의 정체가 무엇인지 직감한 듯 감았던 두 눈을 번쩍 뜨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깊고 어두운 뒷산의 울창한 숲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 이제 거짓으로 쌓아 올린 탐욕의 성벽이 무너지고 억울한 누명을 쓴 착한 소년의 진실이 태양처럼 밝게 빛날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이 작고 낡은 초가집 마당을 무겁게 감싸기 시작했단다. 마당을 둘러싼 공기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차갑게 얼어붙었고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소년이 가리키는 뒷산의 어두운 그림자를 향해 일제히 쏠리며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어. 소년은 더 이상 변명을 늘어놓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고 아주 평온하고 든든한 표정으로
해마루에 꼿꼿이 서서 숲속에서 걸어 나올 기적 같은 진실의 증명자를 차분하게 기다리며 숨을 크게 내쉬었단다. 교활한 현올림으로 가난한 조카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던 친척 어른의 비열한 음모는 이제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소문이 얼마나 끔찍한 거짓이었는지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 과연 깊은 산속에서 나타날 거대한 진실이 이 얽히고 설킨 잔인한 오해의 매듭을 어떻게 단숨에 끊어낼지 아무도 모른 채 산골 마을의 차가운 아침은 운명의 순간을 향해 숨 막히게 다가가고 있었단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소년이 바라보는 뒷산의 깊고 어두운 숲 쪽으로 쏠려 있는 동안 마당에는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만큼 숨 막히는 정막만이 무겁게 흐르고 있었단다. 친척 어른은 속으로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애써 헛기침을 큼지막하게 내뱉으며 저 어린 놈이 이제는 사람들을 홀리려고 실성한 척 연기를 한다며 몽둥이를 바닥에 쾅쾅 내리쳤지. 하지만 사람들은 친척 어른의 억지스러운 고함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땅바닥에서부터 아주 미세하게 전해져 오는 그 묵직하고 신비로운 진동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지 마른 침을 삼키며 산기름만 뚫어져라 쳐다보았단다. 산기슭에 우거진 수풀이 스스슥하고 바람도 불지 않는데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하자 친척 어른이 데려온 험상 뉴스는 사내들은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고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어. 나뭇가지가 툭툭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점차 마당 쪽을 향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고 몇몇 아주머니들은 두려움에 다리가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단다. 오직 소년만이 두려운 기색 하나 없이 맑고 투명한 눈동자로 숲의 어둠을 응시하며 자신이 겨울밤 내내 정성껏 보살펴 주었던 그 따뜻한 생명이 다시 찾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지. 마침내 빽빽한 수풀이 양쪽으로 크게 갈라지며 그 사이로 황금빛 누런 털에 선명하고 검은 줄무늬를 가진 엄청나게 거대한 산중 호걸 한 마리가 위풍당당한 모습을 드러냈단다. 사람들은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진짜 호랑이가 산에서 내려와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자 헉하는 짧은 비명조차 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꽁꽁 얼어붙고 말았어. 지난 겨울 소년의 품에 안겨 덜덜 떨며 죽어가던 그 작고 가엾던 핏덩이 새끼 호랑이가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산을 호령하는 늠름한 맹수로 훌쩍 자라나 돌아올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지. 호랑이는 커다란 눈을 부릅뜨고 마당에 모인 낯선 사람들을 한 번 쓱 훑어보았는데 그 매섭고 묵직한 시선만으로도 사람들은 오금이 저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단다. 앞장서서 소년을 협박하며 몽둥이를 휘두르던 친척 어른은 기절할 듯이 놀라 몽둥이를 땅에 툭 떨어뜨리고는 입을 쩍 벌린 채 바들바들 떨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옴짝달싹하지 못했어. 어르신들은 덜덜 떨리는 손을 모아 쥐고 산신령이 노하셔서 벌을 내리러 오셨다며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속으로 쉼없이 기도를 올리며 두려움에 눈을 질끈 감아버렸단다. 하지만 늠름한 호랑이는 사람들을 해치거나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는 대신 아주 느릿하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오직 마당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는 가난한 소년을 향해서만 곧장 다가왔단다. 녀석의 입에는 잿돌 위에 올려두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뿌리가 깊은 아주 진귀한 천년. 묵은 산삼한 뿌리가 조심스럽게 물려 있어서 사람들의 두 눈을 더욱 휘둥그레지게 만들었지. 소년은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거대한 짐승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두 팔을 벌렸고 호랑이는 소년의 발 앞에 그 귀한 산삼을 아주 살포시 내려놓으며 반가움을 표시했단다. 귀한 산삼을 바닥에 내려놓은 호랑이는 거대한 머리를 소년의 작은 품속으로 깊숙이 들이밀며 마치 오래 떨어져 있던 어미를 만난 새끼 고양이처럼
아주 다정하고 부드럽게 얼굴을 부비기 시작했어. 소녀는 녀석의 굵고 따뜻한 목덜미를 두 팔로 꽉 끌어안으며 다친 다리는 다 나았는지 그동안 산에서 밥은 굶지 않고 잘 지냈는지 다정하게 물으며 반가움에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단다. 호랑 역시 소년의 따뜻한 체온을 기억하는 듯 가르랑거리는 편안하고 낮은 소리를 내며 거친 혀로 소년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아주 정성스럽게 핥아주는 믿기지 않는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단다. 잔뜩 겁에 질려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던 마을 사람들은 맹수와 어린 소년이 마치 오랜 혈육처럼 서로를 부둥켜 안고 다정하게 교감하는 놀라운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는 할 말을 잃었어. 그제야 사람들은 소년이 이웃 마을의 곳간을 턴 흉악한 도둑놈이라던 친척 어른의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자신들의 어리석은 의심을 진심으로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단다. 소년이 겨울 내내 다친 짐승을 숨겨주고 보살폈다는 그 따뜻한 이야기가 모두 거짓 없는 진실이었으며 댓돌 위에 놓인 약초들 역시 호랑이가 은혜를 갚기 위해 물어온 것이 확실하게 증명된 것이지. 소년은 호랑이의 목을 쓰다듬으며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는 눈물이 맺힌 맑은 두 눈으로 이 녀석이 바로 제가 지난 겨울 눈보라 속에서 구해준 그 어린 친구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단다. 소년의 맑고 당당한 목소리는 마당에 팽팽했던 긴장감을 부드럽게 녹여내었고 진실의 힘은 그 어떤 강력한 폭력이나 교활한 거짓말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은 감동으로 새겨주고 있었어. 오해가 완전히 풀리자 촌장 어르신을 비롯한 마을 어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토록 심성이 고운 아이를 그동안 도둑으로 몰아세우고 괴롭힌 자신들의 무지함을 뉘우치며 미안함에 고개를 숙였단다. 반면 자신의 모든 악랄한 계획과 거짓말이 산산조각 난 친척 어른의 얼굴은 이제 흑빛을 넘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공포와 수치심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덜덜 떨렸단다. 호랑이가 갑자기 고개를 획 돌려 자신을 속이고 소년을 괴롭힌 그 욕심 많은 친척 어른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날카로운 송곳니를 살짝 드러내자 그는 기절초풍하며 엉금엉금 뒤로 기어가기 시작했어. 생명의 위협을 느낀 친척 어른은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친 채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바지가 다 젖는 줄도 모르고 허겁지겁 마당을 빠져나가 산 아래로 도망치듯 꼴사납게 주랭랑을 쳤단다. 평소 동네 건달들과 어울려 착한 조카의 집과 밭을 빼앗으려 온갖 나쁜 짓을 일삼던 탐욕스러운 자의 비참하고 우스꽝스러운 최후를 지켜보며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쌓였던 체증이 확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을 느꼈어. 친척 어른이 데려왔던 험상주는 사내들도 대장이 도망치는 꼴을 보고는 몽둥이를 내팽개치고 서로 먼저 살겠다고 앞다투어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 버리니 엉망이었던 마당은 언제 그랬냐는 듯 순식간에 평화를 되찾았단다. 소녀는 자신을 지켜준 호랑이의 든든한 등을 토닥이며 환하게 웃었고 그 맑고 순수한 미소는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눈부시게 빛나며 소년의 억울했던 시간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고 있었단다. 위험 있는 모습으로 마당을 지키던 호랑이는 친척 어른의 무리가 완전히 마을 밖으로 쫓겨난 것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날카로운 경계심을 풀고 다시 예전의 그 순한 눈망울로 돌아와 소년을 바라보았단다. 녀석은 이제 자신의 은혜 갚음이 제대로 끝났으며 소년을 괴롭히던 못된 사람들도 모두 쫓아내었으니 홀가분한 마음으로 산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짐작한 듯 조용히 뒷걸음질을 쳤어. 소년 역시 녀석이 사람들 곁에 계속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아쉬운 마음을 애써 누르며 녀석이 가져온 가장 크고 귀한 산삼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서 마지막 작별에 인사를 건넸단다. 내 덕분에 나의 억울함이 모두 풀렸고 이 소중한 집도
무사히 지킬 수 있게 되었으니 정말 고맙다. 앞으로는 험한 산 속에서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한다. 라고 소년이 다정하게 속삭였지. 호랑이는 소년의 진심 어린 인사를 알아듣기라도 한 듯 꼬리를 살랑거리며 크게 한 번 갸른거리고는 아쉬운 듯 소년의 손등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거칠고 따뜻한 혀로 핥아주고 돌아섰단다. 그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커다란 몸집을 휙 돌려 힘찬 도약과 함께 처음 나타났던 그 깊고 울창한 뒷산의 숲을 속으로 바람처럼 가볍게 스며들어 영영 그 모습을 감추고 말았어. 산중 호걸이 떠나고 난 뒤 마당에는 다시 맑고 따사로운 봄 햇살만이 고요하게 내려앉았고 잔뜩 얼어붙어 있던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몰아쉬며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라며 감탄을 터뜨렸어. 사람들은 자신들이 잠시나마 친척 어른의 간악한 혀놀림에 속아 이토록 착하고 바른 소년을 몰아세웠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끼며 앞다투어 소년에게 다가가 용서를 구하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기 시작했단다. 며칠 동안 소년을 향해 나를 세웠던 차가운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기적을 몰고 온 은혜로운 짐승과 심성 고운 소년에 대한 칭찬만이 동네 사람들의 입을 타고 훈훈하게 번져 나갔지.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고 자애로우신 옆집 할머니께서 소년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시며 아가, 내 착한 마음씨가 하늘을 감동시키고 짐승의 마음까지 움직여 기적을 만들어냈구나. 참으로 장하고 기특하다. 라고 온화하게 칭찬해 주셨단다. 할머니의 그 따뜻하고 맑은 한마디는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을 소년의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최고의 위로가 되었고 사람들은 모두 할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동의하는 훈훈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 소녀는 할머니의 따스한 손길과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붉어진 눈시울을 훔치고는 아주 밝고 환한 얼굴로 정중하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단다. 모든 오해가 풀리고 평화가 찾아오자 소녀는 이대로 어르신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는 생각에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에 마른 장작을 넉넉히 넣고 활활 불을 지피기 시작했어. 며칠 전 산에서 정성껏 캐어다 말려두었던 향긋하고 맑은 팻뿌리와 둥글레를 가마솥에 듬뿍 넣고 우물에서 갓 길어 올린 시원한 물을 부어 정성스럽게 끓이며 놀란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켜줄 따뜻한 차를 준비했지. 굴뚝으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구수하고 달콤한 차 냄새는 부서진 초가집 마당을 금세 포근하게 채우며 지난 며칠 동안 마을을 무겁게 짓눌렀던 거짓과 의심의 냄새를 아주 말끔하게 씻어내고 있었단다. 물이 팔팔 끓어오르자 소녀는 깨끗하게 닦아둔 커다란 사기 그릇들에 맑게 우러난 따뜻한 둥글레차를 찰랑찰랑하게 담아 한마루에 걸터 앉아 계신 촌장 어르신부터 시작하여 마당에 모인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아주 정성껏 대접했단다. 차를 받아든 사람들은 호랑이를 보고 잔뜩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따뜻한 찬물 한 모금에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며 소년의 넉넉하고 다정한 마음씨에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어. 비록 살림살이는 낡고 다 부서졌지만 가난한 소년의 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따뜻하고 향긋한 냄새가 나는 정겨운 장소가 되었고 이웃들은 서로 마주보며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지. 아주머니들은 친척 어른이 몽둥이로 무자비하게 박살내버린 장독대에 깨진 조각들을 직접 치워주고 부서진 방문짝을 임시로 고쳐 세워주며 그동안 소년에게 상처를 주었던 미안한 마음을 몸소 일손으로 갚아주려 노력했단다. 촌장 어르신은 소년이 호랑이에게 선물 받은 그 귀한 산삼과 약초들은 하늘이 내린 맑은 재물이니 장터에 믿을 만한 약방에 제값에 팔아 소년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든든한 미천으로 삼으라고 조언해 주셨어.
소녀는 마을 어른들의 진심 어린 걱정과 따뜻한 배려에 가슴이 뭉클해져서 연신 허리를 굽혀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렸고, 마당에는 오랜만에 시끌벅적하고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한 정다운 풍경이 흐드러지게 펼쳐졌단다. 오후가 되자 소년의 낡은 초가집 마당은 언제 그렇게 무서운 짐승이 나타나고 험악한 고함이 오갔었냐는 듯이 마을 사람들의 훈훈한 온기와 정다운 이야기 소리로 가득 채워지며 고요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완전히 되찾았어. 부서진 울타리는 동네 아저씨들이 튼튼한 새 나뭇가지를 베어다 다시 엮어주셨고, 텅 비어있던 소년의 작은 곳간에는 아주머니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모아온 쌀과 보리가 따뜻한 정과 함께 넉넉하게 채워졌단다. 거짓과 탐욕으로 가난한 고아를 내쫓으려 했던 끔찍한 위기는 오히려 흩어졌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단단하게 묶어주는 아주 소중하고 아름다운 계기가 되어 소년의 삶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싹 키우고 있었지. 친척 어른이 빼앗으려 했던 부모님의 유일한 유산인 이 작은 집터는 이제 더 이상 외롭고 위태로운 섬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언제든 찾아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웃을 수 있는 편안한 쉼터가 되었단다. 소녀는 깨끗하게 치워진 마당을 바라보며 자신을 끝까지 믿고 진실을 밝히도록 용기를 주신 옆집 할머니와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신 촌장 어르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몰고 온 산중의 친구 호랑이에게 깊은 감사를 드렸어.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면 하늘이 반드시 돕는다는 옛말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온몸으로 겪어낸 소년의 마음속에는 이제 그 어떤 험난한 시련이 닥쳐와도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아주 단단하고 눈부신 용기가 자리 잡게 되었단다. 해가 서서히 서쪽 산 너머로 기울며 붉은 노을이 마을을 따뜻하게 물들이기 시작할 무렵, 일을 마친 마을 사람들은 소년의 두 손을 꼭 잡아주며 내일 또 오마하는 다정한 인사와 함께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 왁자지껄했던 마당이 텅 비고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지만 소년은 이전처럼 두렵거나 외롭지 않았고, 오히려 세상 그 누구보다 부자가 된 것처럼 마음이 넉넉하고 편안해져서 틱마루에 앉아 아름다운 저녁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단다. 방안 항아리 속에 고이 모셔둔 천년 묵은 귀한 산삼은 소년의 정직한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부적처럼 은은한 향기를 내뿜으며 부서진 초가집의 작은 방안을 신비롭고 따스한 기운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지. 소년은 호랑이가 남기고 간댓돌 위에 희미한 흙자국을 부드러운 걸레로 조심스럽게 닦아내며 겨울밤 자신의 품에서 웅크리고 잠들었던 그 여리고 가여웠던 생명이 어떻게 그토록 거대하고 위대한 존재로 돌아왔는지 다시금 떠올리며 신기해했단다. 짐승과 사람이 나눈 그 작고 순수한 온기가 거대한 탐욕의 폭풍을 잠재우고 꽁꽁 얼어붙었던 마을의 인심까지 따뜻하게 녹여버린 이 마법 같은 이야기는 아마도 훗날 이 산골 마을에서 오래도록 전해질 전설이 될 것이 분명했지. 부모님을 잃고 홀로 남아 세상의 매서운 칼바람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던 가엾은 고아 소년의 삶에 마침내 그 어떤 폭풍우도 흔들 수 없는 튼튼하고 따뜻한 봄날의 평화가 기적처럼 찾아온 아주 아름다운 하루였단다. 밤이 깊어지자 소녀는 이웃들이 고쳐준 튼튼한 방문을 꼭 닫고 따뜻하게 불이 지펴진 아랫목에 누워 오랜만에 아무런 걱정 없이 다리를 쭉 뻗고 아주 편안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 준비를 했어. 밖에서는 봄을 알리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자장가처럼 고요하게 들려왔고, 꿈속에서는 황금빛 털을 휘날리며 깊은 산속을 자유롭게 내달리는 멋진 호랑이 친구가 환하게 웃으며 소년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듯했단다. 온갖 거짓말과 무서운 위협으로 가슴 졸이게 했던 친척 어른의 악행은 모두 끝이 났고, 진실이 승리한 이 작은 낡은 집에는 오직 평화롭고 달콤한 휴식의 향기만이 소년의 머리맡에 잔잔하게 머무르며 깊은 밤을 지켜주고 있었지. 이처럼 거짓은
잠시 사람의 눈을 가릴 수 있어도 결코 진실을 영원히 덮을 수는 없으며 착하고 어진 마음은 결국 단단한 돌덩이 같은 사람들의 마음조차 녹여버리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법이란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부모님의 소중한 유산을 지켜낸 소년의 평온한 숨소리가 방 안에 고르게 울려 퍼지며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편안한 산골 마을의 밤은 수많은 별들의 축복 속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깊어만 가고 있었단다. 폭풍처럼 몰아치던 두려움의 시간이 지나가고 다시 안정을 찾은 소년의 마당 위로 은빛 달빛이 포근하게 이불처럼 덮이며 모든 상처와 슬픔을 조용히 다독여주는 아주 고요하고 따스한 늦은 밤의 정경이 차분하게 완성되고 있었지. 잠결에 몸을 뒤척이던 소년은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이 따스한 평화가 결코 일장춘몽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날들 동안 변함없이 자신의 곁에 든든하게 머물러 줄 것이라 굳게 믿었어. 더 이상 배를 줄이며 겨울의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악독한 친척 어른의 시달림에 쫓겨 눈물 흘릴 일도 없어진 이 안락한 보금자리가 소년에게는 세상 그 어떤 화려한 궁궐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게 느껴졌단다. 진실이 밝혀진 마당은 이제 아기가 범접할 수 없는 깨끗하고 신성한 공간이 되어 소년이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할 때까지 튼튼한 울타리 역할을 하며 그를 아주 포근하고 안전하게 보듬어줄 준비를 단단히 마치고 있었단다. 한편 멀리 산 아래로 도망친 친척 어른은 산신령 같은 호랑이의 위험에 너무나 혼쭐이 나서 다시는 소년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받으며 아주 외롭고 비참한 여생을 살아야만 했단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남의 소중한 것을 억지로 빼앗으려 했던 못된 욕심은 결국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와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천벌이 되어 그의 남은 인생을 철저하게 망가뜨리고만 것이지. 옛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해도 결코 죄 지은 자를 놓치는 법이 없다고 하셨으니 친척 어른이 받은 그 처절한 벌은 참으로 마땅하고 당연한 이치라며 동네 사람들은 오랫동안 교훈으로 삼아 이야기를 나누었어. 낡고 삐걱거리던 초가집은 이제 소년의 밝은 웃음과 마을 사람들의 넉넉한 인심이 더해져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따뜻한 기운이 넘쳐 흐르는 참으로 아름답고 온화한 생명력 가득한 삶의 터전으로 눈부시게 다시 태어나고 있었단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올 때마다 뒷산의 푸른 나뭇잎들이 사각거리는 소리는 마치 깊은 숲속에서 소년을 굽어 살피는 호랑이 친구가 전하는 다정한 안부 인사처럼 들려와 소년의 귓가를 간지럽히며 기분 좋은 평온함을 가득 안겨주었어. 억울함의 매듭이 모두 풀리고 기적의 온기가 마당 구석구석을 채운 이 밤. 소년은 따뜻한 방바닥의 열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지난 겨울의 그 매서웠던 추위와 시련들을 마치 먼 옛날의 아스라한 추억처럼 차분하게 덮어두고 있었단다. 이렇게 모든 폭풍우가 완전히 가라앉고 맑은 달빛만이 고스란히 내려앉은 산골 마을의 작고 소박한 초가집은 세상의 어떤 풍파도 다시는 흔들 수 없는 아주 견고하고 평화로운 침묵의 시간 속으로 고요하게 빠져들기 시작했지. 밤새도록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풀벌레들의 평화로운 노래소리는 고단했던 소년의 하루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이제는 아무 걱정 말고 푹 쉬라는 듯이 따스한 자장가가 되어 낡은 지붕 위를 포근하게 감싸 안고 있었단다. 착한 마음이 기적을 부르고 진실이 억울함을 이겨낸 이 훈훈한 이야기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며 깊은 산골의 차가웠던 공기를 아주 보송보송하고 따뜻하게 데워주는 마법 같은 밤의 풍경이 완벽하게 무르익어가고 있었단다. 다음 날 아침 맑고 따사로운 햇살이 소년의 초가집 마당을 비추자 소년은 밤새 항아리 속에 고이 간직해 두었던 귀한 산삼과 약초들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품에 안았단다. 촌장 어르신의 말씀대로
장터에 내다 팔면 평생 만져보지 못할 엄청난 큰 돈을 얻어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지만 소년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따뜻한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지. 소년은 낡은 집신을 고쳐 신고는 발걸음도 가볍게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의원 할아버지를 찾아가 그 귀한 약초들을 대청마루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단다. 의원 할아버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렇게 귀하고 비싼 영약을 도대체 왜 나에게 가져왔느냐고 물으셨고, 소녀는 환하게 웃으며 이 약초들로 우리 마을의 아픈 분들을 치료해 달라고 부탁했어. 겨우내 기침병으로 고생하시는 옆집 할머니와 허리가 아파 걷지 못하시는 뒷집 아저씨를 위해 이 귀한 약초가 쓰인다면 산으로 돌아간 호랑이 친구도 분명 하늘에서 기뻐하며 미소 지을 것이라고 덧붙였지. 가난하고 굶주렸던 자신을 진심으로 품어준 마을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고 싶다는 소년의 따뜻하고 깊은 마음씨에 의원 할아버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소년의 깡마른 두 손을 꼭 잡아주셨단다. 소년이 그토록 엄청난 재물을 미련 없이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기꺼이 내놓았다는 소식은 봄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온 산골 마을 구석구석으로 훈훈하게 퍼져나갔단다.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고아 소년이 어쩌면 저렇게 맑고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감탄하며 너 나할 것 없이 소년의 낡은 초가집으로 몰려와 진심 어린 고마움을 전했어. 아주머니들은 자신들이 아끼던 명주실과 고운 천을 끊어와 소년의 해진 옷을 정성껏 기워주셨고, 아저씨들은 산에서 가장 튼튼하고 고든 나무를 베어와 위태롭던 초가집의 기둥을 아주 튼튼하게 다시 세워주셨단다. 더 이상 소년은 매서운 겨울바람에 덜덜 떨며 홀로 외롭게 밤을 지새우는 불쌍하고 가여운 고아가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이 친자식처럼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든든한 가족이 되었단다. 며칠 전만 해도 요괴를 숨겨둔 도둑놈이라며 무섭게 손가락질하고 몽둥이를 휘두르던 끔찍한 오해의 시간들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당에는 오직 따뜻한 정과 웃음꽃만이 사철 내내 향기롭게 피어났지. 소년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타나면 동네 어르신들은 누구 하나 빠짐없이 먼저 다가와 소년의 등을 따뜻하게 토닥여 주시며 밥은 굶지 않았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다정하게 안부를 물어보시곤 했단다. 소년이 선물한 그 진귀한 산삼과 약초들 덕분에 겨우내 깊은 병석에 누워 끙끙 앓던 마을의 아픈 어르신들은 씻은 듯이 병을 털고 일어나 마당을 활기차게 걸어 다니실 수 있게 되었어. 기침병이 다 나은 옆집 할머니는 소년을 볼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시며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에 저승사자를 따라갔을 거라며 갓 지은 따뜻한 쌀밥과 맛있는 반찬을 꾹꾹 눌러 담아 가져다 주셨단다. 자신이 베푼 작은 선의가 이렇게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마을 전체의 활기찬 웃음을 되찾아 주었다는 사실에 소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뿌듯함과 가슴 벅찬 행복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지. 따스한 봄이 지나고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을 때 소년의 밭에는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하고 싱싱한 푸른 작물들이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며 눈부신 생명력을 자랑하고 있었단다. 마을 사람들이 내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소년의 밭을 함께 갈아주고 씨앗을 뿌려준 덕분에 부모님이 남겨주신 아주 작고 볼품없던 깨끼밭은 이제 온갖 채소들이 넘쳐나는 풍요로운 땅으로 변해 있었어. 소년은 새벽 이슬을 맞으며 밭에 나가 잡초를 뽑고 땀 흘려 일하는 고된 시간조차 너무나 즐거웠고 밭에서 갓 따온 싱싱하고 달콤한 오이와 참외를 이웃들과 사이좋게 나누어 먹는 재미에 푹 빠져 지냈단다. 여름밤이 되면 동네 아이들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소년의 초가집 평상으로 하나둘씩 우르르 몰려와 옹기종기 모여 앉아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헤아리며 깔깔거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단다. 소년은 아이들에게 모깃불을 피워주고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나 상처를 치료해 주었던 그 신비롭고 아름다운 겨울밤의 전설 같은 이야기를 아주 실감나고 재미있게 들려주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지. 맹수와 친구가 된 소년의 용감하고 따뜻한 이야기는 아이들의 반짝이는 두 눈동자 속에 아주 깊고 아름다운 꿈을 심어주었고, 소년은 마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듬직한 형이자 오빠로 든든하게 자리 잡게 되었단다. 어느덧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풍요로운 가을이 되자 마을의 황금빛 들판에는 오곡백과가 아주 탐스럽게 무르익어 바람이 불 때마다 황금빛 파도를 일으키며 출렁이는 장관을 이루었어. 소년의 밭에서도 호박과 고구마가 아주 실하고 큼지막하게 연그러서 가을 거지를 돕기 위해 찾아온 동네 어르신들은 금년 농사가 아주 대풍년이라며 한박 웃음을 지으시고는 소년의 부지런함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해 주셨단다. 소년은 정성껏 수확한 곡식들을 가장 먼저 촌장 어르신과 의원 할아버지, 그리고 옆집 할머니 댁에 넉넉하게 나누어 드리며 그동안 자신을 거두어 주신 깊은 은혜에 잊지 않고 진심 어린 보답을 올렸단다. 가을 거지가 모두 끝나고 마을 한가운데에서는 풍년을 축하하며 하늘에 감사하는 크고 성대한 마을 잔치가 아주 떠들썩하고 신나게 열려온 동네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모여들었어. 촌장 어르신은 잔치의 가장 한가운데 으뜸 가는 상석에 소년을 앉히시고는 이 모든 마을의 평화와 풍요로움은 욕심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한 우리 장한 소년 덕분이라며 사람들과 함께 축배를 높이 들어 올리셨단다. 고소한 전 냄새와 달콤한 떡 냄새가 진동하는 잔치집에서 소년은 배가 터지도록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람들과 어깨동무를 하며 신나게 춤을 추었고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러움을 아주 말끔하게 날려보냈단다. 찬바람이 코끝을 스치며 또다시 겨울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지만 낡고 허름했던 소년의 초가집은 예전처럼 눈보라에 덜덜 떨며 추위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가엾고 위태로운 곳이 결코 아니었어. 동네 아저씨들이 두꺼운 핏짚을 엮어 지붕을 아주 튼튼하게 다시 세워주셨고 문풍지도 새 겹으로 꼼꼼하게 발라주셔서 아무리 매서운 산바람이 불어닥쳐도 방 안은 봄날처럼 아주 따뜻하고 포근했단다. 곳간에는 가을 내내 거두어들인 쌀과 보리가 가득 차 있었고 마당 한 구석에는 마을 사람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라며 산더미처럼 쌓아준 참나무 장작들이 든든하게 담장을 채우고 있어서 소년의 마음은 마냥 든든했단다.